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주가는 작년까지 이제 큰 조정을 받았고 15만원대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최근까지도 꾸준한 회복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벌써 2배가 살짝 넘게 올라온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기관의 스탠스의 변화가 좀 생기면서 매도세로 전환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서로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면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77%, 자, 과거 대비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뭐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는 없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 5% 안쪽에서 거의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차 잔고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몇 달간 계속해서 하락한 결과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공매도 관련해서는 딱히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1조, 13조, 20조, 21조까지 올랐고요. 재작년부터 이제 하락이 진행되면서 16조, 12조까지 눌렸고요. 자, 올해 반등 성공하면서 거의 15조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회복세, 내년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6천, 1조, 1조 8천까지 올랐고 마찬가지로 우하향하면서 계속 눌려왔고 작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1조 7천억 원대까지 적자 전환을 좀 크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적자는 이어지지만 그래도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흑자 전환은 내년부터 될 것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도 비슷한 스탠스죠.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바닥을 다졌고 올해부터는 회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큰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3분기에는 1300에서 마이너스 거의 6000 근처까지 크게 적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4분기도 마이너스 2000에서 마이너스 3000, 폭은 많이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분기는 마이너스 4000대에서 마이너스 2000대로 드디어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2분기도 마이너스 3900에서 마이너스 1900으로 회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폭을 계속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분기별로도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대에서 70, 80, 자, 이제 올해는 90까지 조금씩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 100 언더에서 안정적인 수치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48, 12까지 올랐고요. 11 요때까지 괜찮았는데 이후에는 좀 죽었죠. 그리고 올해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수치까지 일단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한 7.8 정도. 그래서 수익성은 내년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자릿수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고 있다의 의미를 둬야 되겠고 내년부터 수치적으로 그래도 좋은 이제 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배당금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배당 중지가 나왔었죠. 이제 조금 몇 달 됐는데 자, 25년에서 27년까지 3년간 배당을 중지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와 더불어서 R&D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 적자 전망이 커지면서 일단 3년간 배당을 중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과는 별개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당분간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적자로 인한 산출 불가고요. PBR은 1.4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은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비싼 구간은 아니고 약간의 고평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다소 약간 높은 구간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계약 상대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국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계약 규모는 최소 3조 원 이상일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4조에서 5조 정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은 어쨌든 괜찮았고요. 이어서 동사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서 EV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ESS, 원통형, 그리고 로봇 배터리 등 수요 예측이 가능한 비차량용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북미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아서 2조 원대 LFP ESS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합작 공장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면서 생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확대와 국내 ESS 제도 시장에서의 비가격 평가 강화는 동사의 안정성과 공급 역량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는 현대차 그룹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아틀라스의 원통형 배터리와 향후 전고체 배터리 적용까지 검토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로봇 관련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빨리 올랐죠. 자, 그리고 로봇은 배터리 원가 부담이 낮아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유리한 만큼 동사가 현대차 그룹과의 이 로봇 동맹을 통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과 함께 이 기술 리더십을 같이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빠른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리터당 900와트시 에너지 밀도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며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차세대 핵심 적용처로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고에너지 밀도, 안정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험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점을 통해 프리미엄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도 중장기 성장 기회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 SDI는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하락과 실적 부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헝가리 괴드 공장에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LFP 배터리 확산과 BMW 물량 감소로 각형 배터리 중심의 이런 전략 한계가 드러나자 3원계 NCA 원통형 배터리로 성능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자, 이어서 BMW가 27년에서 28년 차세대 플랫폼 노이에 클래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2027년 양산 준비 완료, 그리고 28년에는 본격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향후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지금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좀 점프업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레벨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엄청 위험하다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조정이 뭐 엄청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다 또 반등하면서 점차 회복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30만원 초반대까지 빠져준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자, 만약에 요 종목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0 언더에서는 오케이, 지금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먼저 40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만원 이 정도. 그래서 일단 상승 여력이 지금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은 이제 추가 상승 여력 조금 더 노려보시던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아예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알짜 구간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으나 잠시 쉬어갈 확률이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은 제가 하나만 더 드리면 되겠습니다. 54만원 라인 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라인만 보면 돼요. 자, 목표 주가 40만원 요 라인만 보시면 돼요. 자, 40만원 밑으로만 여러분들 주가 평단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다가 탈출 혹은 익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80만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당장 여기 밑으로 빼기 힘들다, 그만한 현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54만원 밑에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 물린 분들 54 언더로는 최소 맞추고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유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탈출을 위해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만 원 언더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 없겠습니다. 어차피 손실폭 얼마 안 되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 타봐야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평단 관리 얼마 안 되는데 비중만 늘어나니까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여러분들 탈출 혹은 익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